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책을 장시 덮어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2500년 전 한 노인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고 중년엔 가족과 일,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뒤돌아볼 틈도 없었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를 때가 됐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할 안내자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와 함께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하면 왠지 어렵고 위대한 철학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는요, 아테네 시장 바닥을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한 게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툭툭 던졌던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또 직장인으로 살아온 우리. 그 모든 역할을 다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짜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젊었을 땐 이 말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명언처럼 들렸죠.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손등에 주름이 들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지금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 말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쵸?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책임감 있는 직장인으로서 맡은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치 겨울이 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비로소 앙상한 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역할이라는 옷을 하나씩 벗고 났을 때 남는 진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과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툭 하고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란 대체 뭘까요? 처음엔 다들 그런 걸 묻냐는데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죠. 아, 내가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생각, 내 것이 아닌 생각이었다는 걸요. 바로 이 역설적인 한마디, 이게 진짜 지혜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포이 신전에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라는 신탁을 들었을 때 그는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깨달음 때문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자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아주 용감한 태도인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마치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먼저 컵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고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법에 대한 아주 귀한 지혜죠.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뜨끔하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절대 우리 삶에 대한 냉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따뜻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좋았던 일이든 아팠던 일이든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자고 손을 내미는 거죠.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자녀와 크게 다퉜던 일이나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 말이에요. 성찰이라는 건요,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로 남지 않게 하는 작업입니다. 후회는 교훈으로, 실수는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죠.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성찰을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꿀 수는 있으니까요. 마치 떨어진 낙엽이 땅 위에서 썩어서 새로운 새싹을 틔우는 귀한 거름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서 아팠거나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잘 돌아보고 삭히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번엔 소유와 비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의 자유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벌 원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법 함께 알아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한 아테네 시장을 소크라테스가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와, 세상에는 내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부유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서 진짜 풍요로움을 느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집안에 쌓아둔 물건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묵혀둔 옷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그 짐들 있잖아요. 오래된 원망이나 미움,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건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에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그게 물건이든 해묵은 감정이든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비워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또 우리가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죽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서 도망치시죠 하고 권했단 말이죠. 감옥을 빠져나갈 방법도 다 마련해 놨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온 자기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써 완성하려는 존엄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겁하게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떳떳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것, 즉 삶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질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아주 차분하게 분석했어요. 만약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깊은 잠이라면? 와, 그거 참 편안하고 좋은 거 아니냐? 또 만약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가서 옛날 현자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이었죠?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리고 독배를 마시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나 후회, 원망이 아니었어요. 친구에게 내가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으니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라는 정말이지 너무나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일상의 의무를 잊지 않는 이 놀라운 평정심이야말로 그의 철학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되어온 그 독특하고 유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소크라테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만들어 가시겠습니다.